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사집행법 오늘 제49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러한 기타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득이 생겼을 때, 양도 차익이 얻어지는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는데요. 그런 양도소득세를 부가 처분했던 것을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9강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부과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처분 취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를 보시기 전에 뒤에 참고 조문 좀 보실까요? 국세기본법 14조를 보시게 되면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한, 여러분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게 국세지요.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만든 것이 이제 국세기본법인데요. 이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과세. 실질과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실질과세의 반대는 형식과세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사업자 등록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갖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형식과세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는 실질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실질과세. 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여러분 과세의 대상이라는 것은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 되겠죠.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과 수익과 재산, 행위,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구가 명의만 되어 있지 명의자가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그 소득이 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가 되겠습니다. 2항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과 수익과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실질과세 원칙이 되겠고요. 자, 민법 103조는 뭐냐? 민법 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얘기죠. 거기 보세요. 반사회질서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거지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죠. 계약을 한 건데 그 계약행위 자체는 무효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하고 동거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겠다.
이런 거 혼인관계를 맺으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계약도 역시 무효란 얘기입니다. 뭐 나에게 어떤 좋은 증언을 해준다면 그런 증언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초과해서 많은 급부를 제공하겠다. 이것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말이죠. 어떤 청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청탁을 해서 해결이 되면은 어떤 보수로 돈을 얼마큼 지급하겠다. 이러한 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위 진술을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135조가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35조가요. 뭐냐? 소유권의 취득식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매각대금을 납부하잖아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돈 내라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오는데 그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낼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민사집행법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입니다. 명의 등기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실명법.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생겼죠. 예금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지 제3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게 되면 그 명의 신탁 자체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명의를 신탁했다면 나는 뭐가 될까요? 명의 신탁자가 되겠고 제3자 앞으로 등기했다면 그 3자는 명의 신탁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등기했다.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뭐란 얘기야? 무효란 얘기입니다.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은 A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를 갑 앞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런 명의 신탁 약정은 뭘로 한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4조 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4조 명의 신탁의 약정. 명의 신탁의 약정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명의 신탁의 약정의 효력인데 1항 명의 신탁 약정은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죠?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을 앞으로 등기된 거를 누가 샀어요? 병이 샀어요, 병이. 근데 이 병은 이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병이 샀다면 이때 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명의신탁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우선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가가세 처분 취소.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요,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법원 경매가 되는데 법원 경매 물건을 갑이 돈을 대고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대고 누가 낙찰을 받았느냐? 을 앞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자. 을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등기도 을로 되겠죠. 그런데 매수대금을 댄 사람은 누구냐? 갑이란 얘기죠. 갑. 갑이 법원에다가 길입찰표, 여러분 법원에서 경매 맡으려면 뭐 길입찰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갑 앞으로 쓰지 않고 을 앞으로 했어요. 을이 본인, 당사자, 본인 앞으로 을 앞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잔금도 누가 낼까요? 을이 내겠죠. 돈은 누가 부담하고? 갑이 부담하고.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죠? 갑입니다.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는 갑이죠. 그래서 이제 을이 낙찰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을이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뭘 낼까요? 취득세도 내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명의는 누굽니까? 지금 얘가 명의 신탁한 거죠. 얘는 누굽니까? 명의 신탁자가 되겠죠. 얘는 누굽니까?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지. 등기 앞으로 했어요. 당연히 취득세도 냈겠죠. 얘가 부담했겠죠. 그리고 얘가 낙찰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사람은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 부동산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한 거죠. 만약에 아파트를 얘가 낙찰받았다. 만약에 1세대, 얘는 무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다주택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줄이려고. 자, 그건 떠나서 우선 얘가 양도를 했다면 과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낼 거냐?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고 본인이 팔았으니까 명의인, 을이 낸다는 거죠. 을이. 본인이 팔았으니까 얘가 명의인, 얘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가 양도를 하고 그 대금을 누가 받아갔어요? 갑이 받아갔겠죠. 그죠? 갑이 받아갔고 이 물건을 누가 샀어요? 갑돈으로 샀어요. 누굽니까?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야, 부담한 자. 이거 산 대금을 부담한 자는 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명의인 과세관청이 모르고 명의인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얘한테 부과하겠죠. 그런데 얘한테 고지서가 나왔는데 나는 못 낸다. 이거 내 게 아니다. 내 앞으로 등기만 돼 있지 얘 실질적으로
이 산 사람은 얘고 판 사람도 얘다. 등기만 내 앞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에게 실질과세를 해서 가백에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판례는 명인 네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네가 내라. 을. 아니다. 너 값도 내라. 그래서 판시상은 두 가지가 다 판결낸 겁니다. 네. 실질과세는 과세한다면 갑이 내는 거고 명인이 낸다면 명인이 부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명인. 네가 네 앞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네가 취득세 내고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명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이 사람이 부담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 직접 이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그렇죠. 애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명인이 아니라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라 이 말이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너 갑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두 가지가 나왔네. 명인 네가 내라. 아니다.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 너 명의 신탁자가 내라. 그러면 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면 얘가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내겠습니까? 안 내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과세 누구에게 부과하겠다? 갑에게 부과하겠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 또 나와 있는데요. 1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나중에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인이므로 그가 대내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죠? 얘는 명의지만 대내적으로는 지금 등기는 을로 됐기 때문에 을이 취득하고 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명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명인에게 명의 순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결이 됐고요. 또 하나 판결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의 이행으로써 직접 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는 매수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그렇죠? 매수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얘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입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입니다. 그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의무를 진다. 이렇게 판결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누구의 판결이 됐습니까? 명의인도 납부 의무를 지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얘가 팔았으니까 얘한테 세금 부과하겠죠? 내 거 아니다.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50강에 대해서는 낙찰자 취 확인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